실손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보험사기 범죄단체가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은 미용과 성형시술 혹은 모발이식을 받고도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공적 공간에 디자인을 입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디자인 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계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디자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선 오시리아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보행육교를 연결하는 개찰구가 개통됐습니다. 앞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와 국립부산과학관 등의 주요 관광시설 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실손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보험사기 범죄단체가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은 미용과 성형시술 혹은 모발이식을 받고도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병의원에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입니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마취 통증의학 전문의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감춰놓은 환자들의 성형, 미용 진료 기록지가 쌓여 있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보면 실제 환자가 받은 진료는 기미 제거와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한 미용 시술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한 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도수 치료였습니다. 경찰은 실손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해 64억 원을 가로챈 범죄 단체를 검거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되어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모집 단계에서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유인을 해주고 그 보답으로 보험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고. 전문의 A씨는 범행을 위해 도수치료와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으로 세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이 미용이나 모발 이식 시술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의 A씨가 고용한 브로커와 보험 설계사, 손해 사정인들이 한 통속이 돼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브로커는 환자들이 결제하는 비용 일부를 소개비로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모았습니다. 또 A씨가 고용한 손해 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면서도 환자들의 보험 청구를 도와주거나 대놓고 보험 사기 수법을 안내한 보험 설계사는 511명에 달했고 약사는 허위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가로챘습니다. 법원가는 법적 조치를 확인하고 판결문 확보한 이후에 환자들한테 환수 번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들이 연루된 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설계사들에 대해서 모집 제한이라든지 신계약 블로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 부동산 3억 1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 외에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 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병원 측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공적 공간에 디자인을 입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디자인 도시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우후죽순 난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디자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시의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조성 계획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부산 전역의 거리에 품격을 더해야 공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부산 전체 공공디자인의 심리적 수준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해선 오시리아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보행육교를 연결하는 개찰구가 19일 개통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행육교가 건립됐지만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협의 과정이 지연돼 도로 횡단 구간만 우선 개통된 상태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보행육교와 역사 연결 구간의 완전한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거쳐 지난달 부대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등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육교와 역사 연결 구간이 개통되면서 앞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와 국립부산과학관 등의 주요 관광시설 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수는 13만 2천 호지만 내년 예산에는 빈집 전체 규모의 1.1%에 해당하는 1,500호만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 의원은 빈집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정부 대응은 신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시행 예산도 문제라며 농어촌 500만 원, 도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산 원도심의 빈집의 경우는 철거비는 빈집당 3천만 원가량 소요되는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가칭 부산 원자력 고등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 교육청은 원자력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전 개발 회사인 삼홍기계와 에너지 분야 전문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관련 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원자력 관련 학과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조기 개교 준비와 함께 관련 사업 동향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는 22일 부산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재개관합니다. 부산진구는 부암 3동 주민센터 3층에서 5층에 위치한 도서관에 2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자료실과 다목적실, 청소년 자료실 등을 조성하고 디지털 체험실은 새롭게 증축했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인 들락날락 조성 사업에 선정돼 재단장한 도서관에는 4만 4천여 권의 다양한 도서 이용이 가능하고 AR 도서와 책 읽어주는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출생아 중 5.3%는 다문화 가정 출생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말해주는 통계인데요.
국제 혼인 비중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0.3%였으나 2021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0.6%로 상승했습니다. 신부가 외국인인 경우가 70%를 차지했고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50명으로 전체의 5.3%였는데요. 신생아 100명 가운데 5명은 다문화 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국제 결혼과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늘고 과거와 달리 국제 결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또 이들을 존중하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말과 전통, 문화가 다른 전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이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41만, 미국에는 200만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차별 없이 그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기를 바라듯이 국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 의원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물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4월 17일 당시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창원시 간부 공무원과 명 씨가 간담회를 가졌던 출장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과장 등 시청 직원 4명과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 비서관, 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간담회를 주도하며 재정비 관련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한 정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의원은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 씨와 접촉한 경위와 함께 계획 변경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등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공공기관 15개 시군과 함께 출근길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등은 이날 각 기관에 마련된 출근길 캠페인에서 직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진주시와 김해시, 의령군이 자체 행사를 열고 나머지 15개 시장 군수가 경상남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11월을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아동학대 예방 그림 전시전과 인형극, 거리 캠페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적정 규모 수준의 부산 지역 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준모 의원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 증가와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과정, 소규모 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폐교에 따른 부정적 상황은 최소화하고 지역 상생과 발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폐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